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딱 새벽 1시 11분입니다. 벌써 10월 달이 끝났고요. 이제 딱 올해도 딱 2달 남았습니다. 10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 사실 이게 원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주식을 사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친한 동생들이나 아니면은 알던 형님들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면 야, 사면 오르는 거 아니었어? 하는데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가끔 오긴 하는데 보통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3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을 보면 뭐 종목별로 가는 놈은 가지만 항상 시장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도 잠깐 좋아지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를 맞았었던 거고, 뭐 2019년, 뭐 2018년 이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다 가는데 혼자 안 가던 왕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왕따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왕따라고 해야 되나? ATM기죠, ATM기.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뭐 선물 매도, 뭐 공매도로 벌어 이것저것 많이 버는 시장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말고. 사실 금요일 날도 장중에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이 한 100포인트 정도 빠져 있어 갖고 그걸 선반영했나 뭐 했나 환율도 안정화돼 가고 있는데 혼자 막 빠지더니 결국은 2,970에 끝났거든요. 38포인트가 빠졌다라는 거는 많이 빠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자기네들은 또 장 시작되니까 양봉으로 뽑아내고 지금 또 보면은 선물 지수가 상승인 상황입니다. 참 너무 얄밉네. 진짜 너무 얄밉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뭐 어떤 뉴스가 있었나 보면 최근에 저희 뭐 카페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제 카페가 이 옷장사의 보물 80명 됐네. 80분이나 지금 제 카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유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보면 재테크 관련된 뉴스 해갖고 지난주에 뭐 매일매일 뭐 보면 남윤택님, 뭐 마이찬, 뭐 뿌리는 저고요. 뭐 그리고 또 뭐 페트로스 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김 선배님도 올려주시고 또 팝아트님도 자주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기사들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매일 모든 뉴스를 다 볼 수 없다 보니 좀 요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걸 공유해 놓는 건데 뭐 두산중공업이 뭐 남부발전하고 뭐 그린수소 수소터빈 실증 뭐 그리고 저는 요거죠.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메타 휴먼처럼 생겼다. 그 메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재미교포 2세가 400억 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좀 부럽긴 하네요. 뭐 그런 뉴스, 뭐 오징어 게임, 뭐 가상화폐 등장 하루 만에 2400% 폭등. 글쎄 저는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뭐 하는 건가요? 그걸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것도 아니고 달고나를 뭘 띌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투기 심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의 이 탐욕을 갖고 지금 이런 뭐 개발자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먹고 튀었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뭐 맨날 뉴스 똑같습니다. 뭐 수소 사업, 메타버스, 뭐 코인 얘기하고 BTS는 맨날 나오고 11개월 만에 반토막 20만 원도 불안한 셀트리온. 이게 제가 셀트리온 주주분들을 뭐 셀트 교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 안에 있는 그 셀트리온 자체를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저 회사에서 말한 청사진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그대로 보고 뭐 셀트리온이 막 100만 원 갈 것처럼 하지만 공매도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좀 과하다 싶은 거에 들어가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신약, 글쎄요, 저게 신약인가?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뭐 특허 그 기간이 만료된 거 비슷한 성능을 갖는 약을 뭐 파는 건데 뭐 그런 거면 제조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자기네들이 저거 갖고 가서 막 인디안 기의지에 지내듯이 막 저게 뭐 5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하다가 지금 반토막 나버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회사에 찾아가고 항의하고 뭐하고 글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회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정진 대표도 언론 플레이에 되게 능한, 그래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 있지만, 그거랑 또 투자는 다르거든요. 뭐 조용히 있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상황에 가서 또 뭐, 따지고 있는 주주나,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상에 스며든 메타휴먼. 이 메타휴먼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많이 대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나운서라든지 뭐 연예인 때문에 최근에 뭐 갯마을 차차차로 인해서 인기가 있었던 한 배우가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본 게 뭐 팬들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뭐 광고주들이 타격이 제일 많이 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연예인에 대한 광고보다 그 신한 라이프 어쩌고 거기서 나왔었던 것처럼 메타휴먼들이 계속 광고계에서 많은 러브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메타휴먼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인텔리안 테크, 위성 안테나 분야 경쟁자 없다. 이거는 맞는 거고 저 리포트 한번 읽어보세요. 카페에 들어와서. SNS 택이 산업은행, K반도체 시설대출 한도 승인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SNS 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친환경 ETF 쏟아진다.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움직였었던 게 ETF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자금들이 들어오니 종목을 편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 수익이 많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줄였던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고 친환경 ETF가 쏟아지니 뭐 탄소 배출권, 뭐 기후 변화 요 관련된 주식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반갑네요. 내년에 또 우주항공 관련 ETF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로봇, AI, 뭐 자율주행 이쪽이 좀 많이 안 갔었던 사업인데 결국은 ETF와 함께 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잘 나가다 50% 급락 흠슬라 이것도 남 탓하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회사가 망했던 회사를 뭐 해양진흥공단인가 어디서 들어가서 살려놓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 맞고 저것도 사실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뭐 물동량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뭐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이미 다 반영됐고 그 다음에 실적은 꺾이고 있어요. 이따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릴까? 자, HMM부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아셔야지.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자면, 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걸 보면서 흠슬라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올라간 걸까? 10,000원부터 50,000원 올라가서 5배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그 50,000원에 산 분들, 이 뭐 흠슬라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보면,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갔잖아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21선을 탔는데 21선을 깨지는 이 시점 정리하셔야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여기 어깨도 있었잖아요. 파셨어야죠.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이 매물 지지도 결국은 무너지면서 실망 매물 나오고 빠졌었던 거에 전환사채 물량 나오니까 아주 찬물을 끼얹었죠. 반토막 났습니다. 이거를 대출받아서 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만약에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넘을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절은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요. 종목 교체도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간다. 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죠. 흠슬라랑 셀트리온 똑같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건데 본인 책임입니다.
셀트리온도 자, 일봉을 한번 볼까? 보면 완전 역배에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 지 얘는 꽤 된 것 같은데. 얘는 흠슬라보다 먼저 무너졌네요. 셀트리온은 저는 지금도 이걸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러면은 뭐 실망 매물 뭐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20만 원 이하에선 사실 뭐 기술적으로나 뭐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H&M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올해 정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원래 적자였던 회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해 보면은 매출 더블, 영업이익은 거의 6배 이렇게 올랐지만 그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은 연간 보면은 꺾여요.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이거 보셔야죠.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2023년에 꺾입니다. 왜냐면 컨테이너 부족하면은 만들면 되죠.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영업이익도 꺾이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납니다. 2023년.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는 22년도 매출과 23년도 매출을 반영하면서 움직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꺾이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래도 EPS를 보면 내년 거 기준으로 해도 5,500원이면 지금 25,000원이니까 PER 5, 싼 거 아니냐. 아예 얘는 한 번도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냥 성숙산업 중에도 끝물에 있는 성숙산업입니다. 저평가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 평가를 받아요.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PER 5 정도 받고 얘는 뭐 배당 이런 거 있었나? 원래 적자 회사였는데 배당이 있을 수가 없죠. 뭐 배당주도 아니고 이 회사는 설령 오르더라도 저라면 두렵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거 정리합니다. 갑자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자,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MP의 흐름을 보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 뭐 눌림목 나오면서 뭐 상한가 눌림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MP를 추적하면서 그 외에 뭐 맥스트도 봤었잖아요. 요 시점에서 뭐 분할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올라가서 안착한 다음에 사도 된다.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으니 여기 보면 골든크로스 나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요때만 들어갔어도 수익이 한 30% 정도 났었죠.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조정받는 신호가 오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애들이 VFX, 그 중에 뭐 의외로 신용 많이 달고 갔었던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밑에서 터진 거래량은 좋아하지만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은 이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따라붙은 개미들의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더 갈 것 같아서 못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뭐 위즈윅 같은 경우도 고점 신호 나오고 있죠. 위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도지형 모형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설령 이게 더 간다 하더라도 그 2차 전지처럼 뭐 더 가는 거는 이제 제 영역 아니고 충분히 수익이 났었고, 뭐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 이 방송 보고 사셨다고 한 분들이 뭐 37% 났다고 하니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났었겠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좀 더뎠던 건 있지만 그 전의 흐름을 보세요. 35,000원부터 수익을 뭐 200% 이상 난 회사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 주식은 많이 줄였거나 아니면 싹 정리를 했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얘의 비중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9만원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로 물량을 좀 늘려서 유상증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하이브, 당연히 얘가 대장이죠. 얘는 그러니까 이 대장의 흐름이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도 있지만 그 ETF나 펀드 자금에서 들어온 게 수익을 확정해 갖고 연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1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11월 초부터 조금씩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은
수익을 나타낸 게 2차전지하고 메타버스예요. 뭐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특별히 에코프로비움을 저희가 계속 끌고 가고 수익을 좀 많이 냈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많이 낸 것처럼 어떠한 뭐 대주주의 요건에 갖추신 분들도 많이 냈으면 그 차익 물량이 나오겠죠. 대주주에 걸려서 이제 양도세를 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물량들이 나올 분야가 2차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식들을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고 코세스도 사실 흐름은 좋아요. 코세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흐름은 좋지만 메타버스의 기존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의 흐름이 보아하니 이제는 조금 줄이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카페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제가 이 옷장사의 주식 스쿨이라는 데에서 월요일날 써놨죠. 메타버스 관련주는 10%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도 골고루 나눠서 샀습니다. 라고 올렸고, 그 목요일날 또 오르고 있길래 수익 흥관계로 30% 정리합니다. 그리고 DBIT가 SNST 흐름이 좋아 있어서 이 중을 포트 비중 15%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썼죠. 그리고 금요일날, 그나마 또 시초가로 비중 조절해서 반 이상 매도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미 30% 있는 상황, 줄여 있는 상황에서 반을 줄인다는 겁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현대기아 차외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보면은 기존의 DB와 SNST,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자율주행 관련 쪽인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쪽에, 칩셋 미디어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흐름이 좋을 거다.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중에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스템이 나아지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라이브 방송이 수월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늘리면서 구독자분들하고 많이 뭐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 갑자기? 어쨌든 카페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카페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카페도 많이 와주셔서 좋은 글도 공유해 주시고 또 종목이나 아니 궁금증 있으면 써주시고 그거를 또 토대로 방송해도 되고 또 우리 뭐 파바트님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김선배, 레이첼님, 난 나의용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죠. 파주댁 이런 분들 한번 모셔서 한번 방송해보고 싶다. 라이브 방송. 구독자 1000명 되면 한번 몇 명이라도 한번 나와주실래요? 여기 일산 행신동입니다. 원하시면은 뭐 연희동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먹방. 먹을 거 제가 쏴요. 갑자기. 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의 흐름이 그나마 금요일, 얘가 사실 메타버스가 흐름이 좋았던 지난주 초 같은 경우였으면 무조건 상한가 같습니다. 이 메타 휴먼에 대해서 아까도 그 기사를 봤지만 앞으로 메타 휴먼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또 이스트 소프트는 예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제가 다뤘었지만 이 자회사인 주민터넷도 있고 기존에 이스트 소프트가 갖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 아까 그것 때문에 아까 멈췄어. 뭐 좋진 않네. 어쨌든 보안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많이 원래도 이슈가 되지만 보안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저렴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줄이고 자이언트 스텝은 갖고 있는데 9만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추가로 좀 늘려서 유무상증자를 받고 이스트 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알체라 같은 애들도 또 조정시를 좀 한번 노려보고 메타버스는 한번 골고루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부회사다리에서 그 누구냐 그 누구냐래 배짱이 아빠가 계속해서 이쪽 관련돼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영상 통해서 또 그 뭐 VFX가 뭔지 XR이 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서 또 한번 투자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와 함께 계속해서 대북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도 만났고 그리고 또 교황을 만나갖고 뭐 북한에 한번 와달라. 사실 뭐 북한이 뭐 천주교의 국가도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데도 아니지만 평화사절단 개념으로
교황이 북한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상징성 때문에 아마 계속 와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또 이제 또 좀 더 호의적으로 북한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북한에 계속 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북한 관련된 뉴스 이렇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동, 뭐 교황 방북 제안 설명에 바이든 반가운 소식, 뭐 이런 거.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한번 하자. 그리고 뭐 교황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그 연말 그리고 또 내년 초 그 베이징 올림픽과 연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대북주는 꼭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라면 당연히 담겨져 있겠지만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닥이잖아요. 매수하기 좋잖아요. 현대아산의 70%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고 실질적으로 현대아산을 사야 되지만 그걸 못 사기 때문에 아니면 KUTC 그 비상장 거기에서 사셔도 되고 현대엘리베이는 너무 부담이 없네요.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매수해서 보유 중인 신원과 개성공단 1호 입점 기업 상징적인 그 아난티 같은 기업들도 되게 흐름 좋죠. 얘네들은 갔는데 지금 진짜 대장주여야 되는 현대엘리베이나 현대건설 이런 애들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 말은 부담 없이 사셔도 된다.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관련돼 갖고도 수혜주고 뭐 코로나 안에서도 뭐 골프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리조트 안에도 꾸준한 분양을 통해서 뭐 공백 없는 실적 가시화, 목표가 2만 원이지. 목표가 2만 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지금 13,000원 상황인데 목표가 2만 원이다. 흐름을 보면은 요즘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자기네들은 양봉 나고, 시간 외에는 마이너스 나왔고, 그걸 선반영하는 것처럼 해갖고, 외국인들, 뭐, 공매도 애들 하방으로 다 때려 나왔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게 해갖고, 지수 떨어뜨리고, 선물 옵션으로 먹고, 공매도로 먹고, 그러니까 ATM기지. 정말 짜증나네. 그런 상황에 지금 아난티하고 신원은 되게 좋은 흐름이잖아요. 일단 얘네 대장주 먼저 보시고 지금 조정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아난티 몰라 이름이 좀 별로야. 나 대기업 들어가고 가고 싶어 하면 현대엘리베이, 뭐 현대건설, 현대로템 실적 안 좋아서 빠져 있는 거. 근데 실적 안 좋아서 빠진 거 치고 많이 안 빠졌죠. 뭐 수소 트램, 뭐 수소 탱크, 뭐 그런 거 관련돼. 그리고 K방산.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 방산업체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대북주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파생돼서 나갈 수 있죠. 저번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건설 시멘트, 시멘트 흐름이 좋았네. 아시아 시멘트도 지금 거래 터지면서 이게 나왔죠. 잠깐만. 네. 아시아 시멘트. 시멘트주들이 좋은데? 대북주 흐름에서. 거래까지 터졌거든요. 한일 현대 시멘트. 좋다. 원래 대북주가 움직이면은, 아난티하고 신원이 가지만, 건설주가 움직이면서 시멘트주가 상당히 강해요. 얘는 내가 한동안 안 보고 있었는데 안 봐도 되네. 지금 요 정도의 이 거래량과 바닥에서 이거 바닥은 나온 거고요. 조정 시에 시멘트주에 관심 있으시면 시멘트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기왕이면 성신양해보다 시청을 한번 볼까?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쪽 여기가 좀 더 괜찮겠네요. 삼표 시멘트는 얘는 전부 시멘트 흐름이 좋습니다. 아시아 시멘트는 얼마짜리냐? 한일을 성신양해. 성신양해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조금 탄력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시가총액이 싸니까. 근데 얘는 위로 매물이 많은 편이고 오히려 부담 없이 좀 들어가 볼 만한 게 한일현대 시멘트. 얘가 예전에 대북주 흐름이었을 때 이거 보이시죠? 8만원까지 움직였습니다. 한일현대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이때예요. 이때 그 2월 달에
보면은 우리 김정은이 뒤뚱거리면서 나와갖고 깨졌잖아요. 그동안 5,000원짜리가 3배 올랐습니다. 그럼 상승폭으로는 한일현대시멘트가 제일 셌네. 그렇다고 하면 시멘트 대장주는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얘도 보면 아세아시멘트는 꾸준히 움직이네. 요때 보이시죠? 요때. 시멘트주들이 대북주로 세게 움직이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뭐 건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보니까 시멘트가 바닥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는 시멘트에서는 한일현대시멘트가 제일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대장이었으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죠. 저는 한일현대시멘트를 관심권에 두겠습니다. 대북주에서 탑픽은 당연히 아난티겠지만 아난티 다음 신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아직 현대엘리베이나 이런 거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졌는데 한일현대시멘트하고 시멘트주들이 의외네. 이래서 꾸준히 봐줘야 돼요. 제가 한동안 이 시멘트주들 대북주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 철도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안 나왔거든요. 부산산업이라든지 우리 기술은 이제 소형 원전에 들어가 있는 분야고 그 대하TI가 대장입니다. 수익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익률 대장이에요. 예전에 대하TI가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였었던 거.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원래 이 가격까지 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2,000원 안 빠지잖아요. 딱 정확하게 반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철도주의 흐름을 계속 보시고 싶다 하면 대하TI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나오는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 외에 파생되는 부상산업이나 대오AL, 푸른기술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기왕이면 대장주 흐름을 쫓아보시고 나왔네. 그러면 일단 시멘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개발 티플렉스? 이건 뭐야? 사실 이거는 좀 잡주거든요. 얘가 왜 전기차 사상 최대 실적 전기차 수혜 부각. 야, 난 진짜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이거를 못 봤었구나.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네.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뭐하고 있는 회사인지 내가 많이 까먹었네. 스테인레스, 티타늄, 니켈합금, 신소재. 어쨌든 간에 티플렉스는 제가 한번 또 따로 체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애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세노텍, 이제 자원개발 얘기 나올 때 얘네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티플렉스는 확실히 실적이 좋으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인 이런 거는 이제 건설 기자재 이제 작은 거 하는 애다 보니까 시멘트 나오고 건설 엔지니어링 통해서 시공 설계하면은 가서 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파생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 대북주는 아난티를 계속해서 조정 시에 저는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 신원도 아니면은 신원을 한일시멘트로 교체를 할지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좀 땡기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현대엘리베이나 현대아산 이런 쪽 계속해서 보시고 정말 큰 것만 좋아한다면 현대건설. 하지만 수익률에서는 기존에 먼저 말씀드린 거를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주 좋은데? 자, 이렇게 소리가 많아졌어 내가. 자동차는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가야 되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하지만 25만 원을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카페에 현금 비중이 10%가 있는데 SK와 현대모비스 중에 어떤 걸 샀으면 좋겠냐라고 하셨는데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기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어요. 자동차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현대모비스보다 기아가 상승 탄력이 더 높을 거고요. 근데 굳이 자동차가 있는 상황에서 또 현대모비스를 사실 필요는 없고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SK가 낫고요. SK도 지금 SK 머티리얼즈랑 합병해갖고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SK 사시면 되고, 실적이 기아가 너무 좋게 나왔고 현대 위아물 보면 다 생각보다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죠. SL 같은 경우도 빠졌지만 요 가격대를 잘 잡고 있네요. 파바트님인가? SL 갖고 계시는데 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요,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지는 상황이죠. 이 3대장 중에 혼자 안 올랐었던 게 한국단자예요. 화신도 보면은 지금 지지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주봉으로 보면 화신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한국단자. 기존의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가 대장이지만 수익률에서는 이 밑에 애들이 더 셀 거고, 그거보다 더 셀 거 같은 애들이 이제 뭐 DIC라든지 우리산업 이런 애들이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홀딩스 사지 마시고. 그렇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고, 지금 보면 이 매물대 때문에 이 윗꼬리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역배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스터디할 때 이런 얘기했더니 우리 오지연이 야 그럼 뭐 다 사야 되네 해서 야 나 파바트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동차에 작은 부품이 없고 자동차가 없다면 우리 산업 좋은데? 센트럴모텍도 볼까? 흐름이 비슷하죠. 우리 산업과 얘도 지금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고 거래량이 땅땅 3번 터졌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우리 산업하고 센트럴모텍이 상당히 비슷하네. 거래량 터진 시점하고. 그러면 작은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을 보실 거면 DIC도 좋고 우리 산업하고 센트럴모텍 괜찮네요. 기존의 대장처럼 움직였었던 3기가 지금 빠지고 있죠. 얘는 5,000원 이하라면은 저는 얘가 없다면 왜냐면 거래가 없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고점에서 거래량 나오는 게 사실 이래서 별로 안 좋아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고점이라고 그러네. 50% 오른 걸. 3기 그리고 세종공업은 당연히 저의 탑픽 회사입니다. 그 수소 관련된 회사, 전기차 배터리 폐가고도 관련된 회사, 그 기존의 내연기관하고도 관련된 회사. 만약에 얘가 만 한 600원 선, 만 한 500원 선까지 온다면 다른 거를 정리해서라도 세종공업은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갖고 있는 회사가 세종공업하고 칙스앤미디어라고 그랬죠. 피곤하니까 발음이 안 된다. 칙스? 그 외에 모베이스 전자 뭐 이런 거는 뾱뾱이. 얘도 바닥은 나왔네.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자동차 딴 회사들하고 이따 보여드릴 반도체하고 바닥은 확실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의 그 연말에 있어서 좀 약간 조정이 살짝 있는 건데 앞으로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바닥이 나왔고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좋은 거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되지만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지금 매도할 상황은 아니고 현대차 EUV 이것도 파바트님 갖고 계신가? 파바트님을 위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아니라 파바트의 보물지도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파바트님을 모시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차량 경량화 관련 코프라도 얘는 흐름 너무 좋았구나. 그러면 코롱 플라스틱도 그런가? 얘는 살짝 조정 중인데 거래가 없이 빠지고 있으니 얘는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코프라가 좀 더 세네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바닥이고 기왕이면 센 거 보는 게 낫고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여기다 이렇게 파바트 사지마 이렇게 딱 써야 되나? 사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분들은 사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3,000원일 때 사놨다가
한 2, 3년 계속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기다렸다가 400% 먹고 나왔는데 거기서 한참 더 갔다라는 주식이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하고 센트럴모텍을 없는 분들 아니면 뭐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쫓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인데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게 우리산업하고 센트럴모텍이네요. 자동차는 이렇게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율주행하면서 사실 이게 전력 반도체하고 연결이 저전력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뭐 실리콘 카바이드 그 열에도 강하고 열 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이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KEC 국제과제 수행 중에 팔아도 된다라는 신호 나타났던 그리고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갖고 있는 예스티의 흐름도 지금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오지연이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시작이죠.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은 저전력 반도체. 앞으로 자율주행이던 뭘 얘기를 하고서 자율주행이던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공지능이든 뭐든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 갖다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직류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저전력 반도체로 인해서 효율도 잡아주고 열에도 강한 이쪽 앞으로 반도체 주식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그럼 RFIC 여기도 막 올랐나? RF 아니네. 실리콘 카바이드 먼저 보십시오.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ST하고 KEC가 대장주다. 저전력 반도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저전력 반도체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전기차와 모든 차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차 뾱뾱이 띡띡 하는 거 그거 옛날부터 나왔던 것도 사실 그게 다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이거 QSI는 일단 패스.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자율주행의 사실 대자는 LG이노텍이에요. 하지만 애플 관련주이기도 하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얘는 안 움직였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실적 느는 거 보이시죠? 내년도 실적은 그냥 쏘쏘. 그래서 그렇구나. 올해 실적은 반영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나 보네요. LG이노텍이 작년 대비해갖고 지금 실적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PER이, 그래도 저평가예요. 지금 PER이 한 6이잖아요, 6. 얘는 성숙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의 PER만 회복한다라고 해도 지금 가격에서 2배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팅크웨어는 아이나비를 갖고 있는 회사 팅크웨어 지금 흐름 보이시죠? 자율주행을 하면은 정밀지도가 되게 중요시되고 그리고 팅크웨어 자체가 이 아이나비에서도 증강현실 관련된 그 내비게이션을 출시해갖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그리고 증강현실하고 관련된 흐름을 같이 보이기 때문에 흐름이 좋을 거예요. 실적은 당연히 좀 좋은 편이고 정밀지도에 대해서 자율주행 지도가 정밀해야지 부딪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 장거리 운송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골목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보다. 그리고 유비벨룩스 이거는 팅크웨어의 모회사.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하면은 NCN 차량용 반도체 얘기했을 때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국제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넥스트칩의 모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차량용 이 카메라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MC넥스가 자율주행에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이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칩스 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얘는 사실 오래 갖고 있어서 수익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얘가 15,000원, 뭐 요 정도 가격에서 저는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요 정도 가격이 오면 현금이 있어야 더 사는데 없어요. 그냥 홀딩. 그리고 텔레칩스 갖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계세요. 얘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랑도 연관이 있고, 그거에 관련된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게 두 개잖아요. 텔레칩스와 그 넥스트 칩. 하지만 얘보다 칩셋 미디어가 좀 더 강해요. 종목 교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니구나. 텔레칩스의 자회사가 또 칩셋 미디어예요. 하지만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 텔레칩스가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종목 교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지만 칩셋 미디어는 그 IP에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뭐 드론, 그리고 메타버스 모든 데 연관이 있는 게 칩셋 미디어예요. 종목 교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사라고 하면 저는 칩셋 미디어를 살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돼서는. 그 외에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도 하고 하는 회사 모트렉스 같은 회사들도 분명히 세게 움직일 회사예요. 하지만 얘네가 먼저 움직이려면 MC넥스와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먼저 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련된 ETF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적용한 자동차가 출시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만 한번 보시죠. 자동차와 함께. 자,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속보를 막 뜨네요. 마크롱 반도체 분야 협력하자. 반도체 전기차 협력. 그리고 뭐 뻔해요. 탄소 중립 협력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뭐 찬성 표시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가상화폐. 뭐 이렇게 오르나? 얘 가상 부동산 관련된 주식인데 갑자기 이거. 어쨌든 저희는 이거보다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수소에 대해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ETF,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나오겠죠. 탄소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올 거고 때 못지않은 테마를 우리가 산업군을 보려면 2차 전지는 사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한 번 뭐 조정이 와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겠지만 5G가 재작년에 그렇게 급등하고 죽고 나서 바닥 회복 안 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원한다. 자, 두산퓨어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좀 빠졌지만 그렇게 빠진 거 치고 엄청나게 지금 지지가 강하죠. 보면은 지금 요 가격대에서 모든 그린 뉴딜이 다 이런 상태예요. 보면 미리 먼저 오르고 나서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올랐었던 거거든요. 이 수소 테마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미국에 제가 투자해 놓는 회사가 카페도 썼죠. 플러그 파워하고 발라드 파워. 이 수소 관련된 회사입니다. 얘 수익률이 지금 거의 한 50% 돼요. 48%인가 이래요.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플러그 파워, SK에서 투자한 회사죠. 발라드 파워. 흐름 좋죠? 외국의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도 분명히 수소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불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뭐 ETF나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그 외에 뭐 진코솔라도 한번 볼까? 태양광? 태양광도 지금 이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중국 풍력? 얘는 너무 좋네. 이게 중국의 금풍광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풍력 터빈 1위인 회사예요. 우리나라엔 풍력 터빈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두산중공업, 그리고 유니슨, 그리고 그 다 틀리다. 메가와트가 다 틀리다. 그리고 해상풍력 쪽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육상풍력은 유니슨, 그리고 또 보자. 제가 태양광은 중국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통웨이랑 그리고 여기 진짜 좋다.
현금을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 얘네를 사야 되겠는데? 윤기 실리콘하고 통이. 오, 이럴 수가. 중국이 지금 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하지만 친환경 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동계올림픽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세잖아요.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형편없는 흐름인데, 그만큼 태양광은 우리가 태양광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앞단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에서 모든 수익률을 다 가져가는데 그게 저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윤기 실리콘 그리고 통웨이. 저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지금도 비싸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따 좀 다루겠지만 하나솔루션 OCI는 사실 좀 미약한 편입니다. 두산 퓨어셀, 아까 그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를 같이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두산 퓨어셀 이런 회사예요. 발전용 연료전지. 비나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그렇고, 얘는 좀 더 빠지면은 제가 얘는 뭐 자동차에서 조금 빼서라도 얘는 사두겠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 실적 발표라면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소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아마 그때 구독자분 중에 아마 따라서 사신 분들 있을 텐데,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 홀딩입니다. 팔 때 저는 말씀드려요. 상하프론테크도 흐름이 괜찮고, 세종공업 동아화성은 사실 이게 좀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500원 선이 오면 얘도 좀 더 현금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가정용하고 건물용 연료전지 SPO셀, 이 수소 관련된 ETF가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해외에 있는 거기에서도 편입되어 있는 게 SPO셀하고 두산 퓨어셀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EM코리아도 말씀드렸죠. 얘는 나중에 대북주랑도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 지하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에 관련 충전소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EM코리아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위에서 노르셔라. 그 위에 뭐 벨브단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나중에 얘네들이 많이 오르면서 확장이 되면 밸브도 있다. 그래서 밸브가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작은 뭐 리딩방이나 이런 애들이 사람들 끌어갖고 좀 작전해먹기 좋은 게 이런 작은 급 회사들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매물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니까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런 거예요. 하지만 내년을 보시고 수전에 관련돼서 수소 산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큐셀이라는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오는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그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린 수소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게 두산중공업도 할 수 있네. 그래서 남부발전인가 거기랑 걸 하나 봐요. 그 외에 뭐 코롱 인더 뭐 이런 쪽은 기존에 많이 올라와서 조정 잘 받았네. 사지 말라고 하기엔 아니 그래도 얘는 저는 그 후순위로 봅니다. 그 수소 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까 통웨이랑 그 윤기실리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건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더라도 저희는 여기서 한번 버텨보고 해외 투자도 해요. 저도요. 하지만 비중이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잘 다루지 않지만 통웨이랑 윤기실리콘, 금풍과기 이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하는 회사인지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고 그것도 한번 우리 신재생 전문가인 새 남편한테 한번 하나씩 다뤄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흐름이 이렇고 당연히 유니드도 흐름이 똑같이 가죠. 탄소 중립. 근데 그린 케미칼하고 그 KC 코트렐이 바닥에서 바닥이 나왔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거는 본전 심리에 나오는 매물이죠. 그린 케미칼의 흐름이 좋네요. 원래는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포집에 대한 대장주는 원래 그린 케미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흐름이 탄소 배출에서 KC 코트렐하고 흐름이 비슷했는데 KC 코트렐은 아무래도 실적 문제로 얘는 아직까지는 바닥. 하지만 조금
땡겨서 보면은 비슷한 흐름입니다. 눌림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은 홀딩 하셔도 되고, 뭐 종목 교체하셔도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린 케미칼로 가지 마시고, 에코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BM하고 관련돼서 빠질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이걸 깨고 있지 않죠. 이렇게 이 박스권을 그리다 뚫고 올라가면, 뭐, 흐름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 HN. 요거는 이전 영상에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언제 해놨나? 그리고 또 한솔홈 데코. 얘가 그린 케미칼하고 흐름이 똑같네요. 한솔홈 데코가. 신용을 달고 가는 애들이 똑같이 움직이네. 한솔홈 데코, 그린 케미칼 똑같죠? 그럼 이 회사,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지겹다고 파실 게 아니라 홀딩이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많이 올랐고 이탈돼 있기 때문에 얘는 패스. 얘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 현금 있다면 더 사고 싶다고 하면은 더 사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얘랑 후성인데 얘는 2차 전지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게 캠트로스 후성.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흐름이 좋게 나오는 거는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는 그린 케미칼하고 한솔홈 데코가 좋다. 근데 그린 케미칼하고 한솔홈 데코는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린뉴딜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도 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지만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갑자기 금풍 가기 보다가 얘 보니까 씁쓸하다. 그만큼 풍력에서는 터빈이 더 중요합니다. 엔진, 핵심인 거잖아요. 심장. 얘는 그걸 세우는 거고. 그래서 금풍 가기가 좀 더 센 거예요. 더욱더 씁쓸해지네. 얘도 지금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있는 바닥권이고, 삼강 MNT 같은 경우도 하부 구조물인데, 차라리 만약에 CS인도와 삼강 MNT 중에 뭘 갖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삼강 MNT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선업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조선업이 다시 호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미포조선인가? 걔가 좀 셌던 것 같은데, 주봉이네. 일봉상으로 지금 바닥을 턴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조선업이 호황이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매출 수준은 많지만 그 안에 마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밑에 부품단에 조선업도 하면서 풍력 부품을 같이 하는 삼강 MNT가 오히려 더 셀 것 같아요. 아니면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은 관심권에서 너무 던져놨나? 얘가 조선업하고 풍력을 같이 가고 싶다. 그럼 세진중공업하고 삼강 MNT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나아요. 조선주로 보는 것보다. 하지만 풍력에 특화되어 있는 건 CS윈드와 삼강 MNT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사실 뒤늦게 껴주는 거죠. 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열발전, 이제 신용 줄었나 한번 보자. 엔간하네. 진짜 그냥 끈덕지게 붙어있네. 잠깐만. 얘는 이 신용으로 때린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23이어도 액수적으로는 큽니다. 신용보다 본 거예요. 관심 없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그린뉴딜 우리가 안다는 게 있나? 거의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ESS 그리고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대장회사예요. 얘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게 빠졌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 할 일이 많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팔걸요? 예상치 하회. 이게 실적이 예상치가 하회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더 때려 맞았다. 오히려 사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랬습니다. 사라고 할 뻔했어. 뭐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회사들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한정기술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장이 사실 고점 신호가 살짝 나왔죠. 우리가 봤었던 거는 여기에서 보면서 이거 지금 6만원 넘어갔다. 그러면은
6만 원 넘어갔으니 빠지면 사자 했는데 사실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두산중공업을 조금씩 샀던 건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파바트님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레이첼님이었나? 이거는 소형 원전은 이제 팔 이유가 없어요.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걸 사야 되냐? 두산중공업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한전기술은 좀 너무 위에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밑에 뭐 우진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보성파워텍 같은 회사들도 있고, 보성파워텍은 내 주식 경력 15년 동안 매번 작전주나 이런 세력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네.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안 빠지죠. 소형원전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안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여기 들어가시고, 그 외에 나는 장기적인 것보다 꾸준히 가져가고 싶다.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가져가셔도 돼요. 실적이 적자가 나오던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좀 올해 지금 보면은요, 엄청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악재는 뭐 두산건설에 관련됐고 뭐 밥캐 민수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악재, 그리고 원전 때문에 안 됐고 했었던 모든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마데카스를 발라주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정말 최악의 종목 중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두산중공업이잖아요. 이걸 5,000원까지 빠졌잖아요. 2,000원까지. 얼마짜리 회사였냐?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엄청 좋은 회사. 15만 원에서 2,000원. 얼마 빠진 거야? 1억 넣었으면은 뭐 몇백 남은 거네? 그런 건가? 어쨌든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중공업이에요. 15만 원이 2,000원 됐는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거야. 다시 오르겠지. 난 좀 오르면 팔래. 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은 과감하게 하시고 비중 조절도 과감하게 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비중 조절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었던 거 나중에 조정 다 받으면 딴 데서 수익 난 걸 또 늘리고,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비중을 줄여놔야 되고, 안 그러면 두산중공업 꼴 날 수 있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셀트리온이 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팔려고 하는 것도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반등 시에는 좀 그쪽 관련 H&M 같은 경우는 답이 없고, 셀트리온보다 H&M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뭐 스마트시티 관련주들 한번 볼까? 누리플. 예전에 한번 저희가 단타 치고 나왔었던 코맥스 전부 지금 바닥인데, 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스마트홈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은 앞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더라고 아까 LS 일렉트릭이 대장으로 나가면서 누리플렉스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HDC 여기 아이컨트러스 전부 바닥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던 흐름 보이시죠? 이거 깨졌을 때 파셔야 된다는 게 보이시죠? 반대 흐름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올랐었던 게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갔었던 게 깨질 땐 비중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비중 조절뿐만이 아니라 하락을 못 견딘다. 손절하셔도 돼요. 다시 사셔도 되니까. 잠깐만, 스마트 시티 쪽 괜찮은데? 이쪽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쪽 한번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형 원전까지 한번 보셨고, 지난주에 조금 그나마 좀 세게 시장에 움직였었던 게 이 하나머트리얼즈. 여기도 결국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그 반도체 쪽이고요. 시장이 마지막에 안 좋은 거 치고 지금 바닥에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DBI텍이나 SNS텍은 좀 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DBI텍, 뭐 SNS텍. 얘는 왜 안 빠질까? 좀 더, 근데 여러분 이 흐름 보이시죠? 역배에서 이제 정배로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뭐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아니요, 한 20% 오르긴 했지만 기존에 정배열로 잘 가고 있었던 회사가 이게 잘 가고 있었던 게 지금 1년 반을 1년 한 3개월 정도를 지금 조정받은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W자 나오면서 지금 요 가격에서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올렸거든요. 45,000원 선이라면 얘는 부담 없이 사셔도 돼요.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 이쪽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괜찮은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뭐 미세 패턴 관련해갖고 뭐 DNF 같은 애들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올 듯한데 아직은 좀 빠졌죠. 그럼 얘는 사실 가격 부담은 없다. 아니, 가격 부담 있는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 회사가 없죠. 지금 메커스. 얘만 혼자 좋았네. 그러고 보니까 잠깐 몸담았었는데 뭐 했던 회사인지. 이것도 뭐 시스템 반도체 쪽 뭐 했던 것 같은데. 판매 지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결국은 다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쪽,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쪽만 앞으로 볼 거예요.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 비중 높은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도 사실 흐름은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너무 저평가라.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삼성전자 또 7만선을 깼네. 얘랑 DNF랑 똑같다. 그리고 하이닉스랑 유진테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 따라서 아마 그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이 가격에서 길까? 얘가 조금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은 자동차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자동차 반도체만 올라가고 기존에 갔었던 애들 싹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조정받았던 애들만 올라가는 시장. 그래서 또 한 번 종목별 차별화가 있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동안도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 안 좋은데 메타버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작년처럼 막 다 갔었던 장은 앞으로 살면서 10년에 한두 번씩만 보게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 1,400원 같이 사신 분이 한 요 정도에 샀을 텐데 아직까지도 한 200억 정도 마이너스네. 자, 그 외에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까지 한번 봤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고, 종목을 늘리지 마시고, 기왕이면 저는 DBI텍하고 SNS텍. 근데 이 두 종목이 너무 싫어하면은, 뭐 테스나, 아니면 뭐 네페스, 이런 시스템 관련된 쪽, 후공정하고 연결된 쪽으로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니테스트 한 봤네. 이 태양광거, 얘 봐. 얘 안 빠져.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공장 증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후공정의 대표적인 회사. 얘가 짱이네. 야, 유니테스트.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매번 보기만 하지만 없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축하. 그리고 나도 사고 싶다. 언제 빠질래? 뭐, 이 공시 나온 거는 뭐 시설 투자는 이미 나왔었던 거고, 군산시하고 1213억 규모 투자 협약. 이것도 페로브스카이트잖아요.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해서, 분산하고, 와, 직원 300명 고용. 얘는 어떻게 보면 6천억이 비싼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차세대 태양연료전지, 그리고 연료,
그 에너지 전환 비율이 기존 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얘는 계속해서 얘를 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도체하고 태양광을 같이 가는 기존의 거고 종목 교체할 걸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 요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이 좀 막혔네.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시스템 반도체까지 한번 다 보셨고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분 보니까 뭐 2600, 2200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우신 분들은 현금 비중 늘리세요. 무서우면 뭐 10% 20% 갖고 간다라고 해서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다 하면 현금 비중 늘리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에 비해서 저희 포트는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고 좀 보셔도 되고 우주항공 빼먹었네. 보고 가야 되나? 우주항공 바닥 따지기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우주항공은 따로 제가 편입을 해서 주중에 한번 우주항공만 한 10분 정도 하는 거 한번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가 또 조정받을 때 우리가 때려 맞을까봐 걱정하시는데 글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존의 포트 비중을 잘 유지하시고 이 종목 교체나 이런 거, 그 압축 이런 것도 계속해서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편하게 공부하시고 연말에는 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려우면 꼭 현금을 보유하자. 현금도 종목이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렇게 느긋하게 그 마음이 편해야 투자입니다. 편한 투자, 늘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가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해서 공부하며 나아가는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